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은 지방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 지수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는 제 과거, 아니 불과 몇 달 전에 저의 치부가 담겨 있어 익명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에서 생산직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인연은 지역 봉사활동에서 시작되었고 그녀의 수수하면서도 예쁜 매력에 빠져 3개월 동안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뜨겁고 행복한 연애 생활을 이어오며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그녀와 결혼한 것이 정말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아내와의 성적 궁합이 잘 맞았고 그 점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으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둘째가 태어난 이후 아내는 육아에 지쳐 점점 저와의 관계를 미루거나 꺼리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데 첫째 때는 그 빈도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둘째가 태어난 후에는 한 달에 2~3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저 혼자만 열심히 하게 되었고 아내는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여러 차례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둘째가 조금 더 커서 어린이집에 가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 역시 아내와의 관계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그 지속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아내 말대로 첫째가 유치원에 가고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니 아내의 밤일에 대한 요구 빈도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죽을 맛이 된 겁니다. 그날 밤도 이렇습니다. 아내가 일찍 애들을 재우고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보, 벌써 끝난 거야?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당황하며 발끝으로 땅을 파고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관계를 위해 2주 동안 스스로를 자제하며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겨우 3분 만에 끝나다니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내가 부드럽게 제 품에 안기며 위로했지만 그 말조차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최근에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 제 상황은 이미 1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 한번 가볼까? 어떤 남자도 자신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제 신체 기능은 전혀 문제가 없고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사랑을 나눌 때 그녀의 태도는 마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육아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열정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연애 초기에 느꼈던 그 뜨거운 감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도 점차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제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헬스를 다니고 특히 하체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체력과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몸의 상태를 개선하고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부족한 감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다가온 야외 캠핑이 모든 것을 바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번의 야외 캠핑이었습니다. 저의 신체 기능에는 문제 없었지만 그날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알만한 그 약이죠. 그날 밤 저도 자신감을 얻고 약을 먹고서는 기대하는 아내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약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상한 자세와 반응에 저는 흥미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아내만 만족시키고 끝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내가 흥분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시간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응, 있어. 왜? 아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캠핑 가자. 정말 오랜만이잖아. 우리도 한동안 놀러 가지 못했는데 가서 좀 쉬자.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 동물원 같은 곳만 갔지 캠핑은 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주 캠핑을 다녔고 그때 샀던 장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팬트리 한 구석에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니야. 내 친구인 이지영과 그녀의 남편도 함께 갈 거야.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아내의 친구 이지영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내가 아이들 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 알고 지낸 같은 아파트 여자였습니다. 이지영은 남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었고 나이는 아내보다 4살 어렸지만 워낙 친하게 지내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간 통통한 체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적당하면서도 매혹적이었고 얼굴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지영과 제 아내가 함께 서 있으면 마치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두 사람의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아내는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반면 이지영은 활발하고 대담한 타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에게서 보고 싶은 모든 것을 이지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두 아이를 할아버지 댁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간만에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이 신나서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안하는 간식을 마음껏 사주곤 하니까요. 다음날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타이트한 운동복에 넉넉한 운동 반바지를 입고 캠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차에 싣기 위해 아래로 내려왔을 때 누군가 지수 언니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고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늘 이지영은 비교적 캐주얼한 차림이었는데 타이트한 티셔츠 위에 파란색 가디건을 허리에 두르고 아래에는 청반 바지를 입어 그녀의 긴 다리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에는 군살 하나 보이지 않아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을 아내로 둔 남자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지영을 반갑게 맞이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나 혼자밖에 없어.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어제 급히 출장 갔거든. 나 혼자라도 따라가도 되지? 차도 좀 얻어 타고 싶은데 방해되지 않을까? 이지영은 아내에게 애교를 부리며 물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기는 어디 맡겼어? 방해되긴 뭘 방해돼. 우리 차 카니발이라 자리가 넉넉해. 너 타고도 남아. 이지영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셔서 우리의 이틀 동안 봐주시기로 하셨어.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나보고 실컷 놀고 오라고 하시네. 그녀의 웃는 모습은 정말 귀엽고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차에 실을 때 이지영은 저에게 등을 돌리고 트렁크에 짐을 정리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완벽한 몸매로 향했고 그 순간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자
저는 깜짝 놀라며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지영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운전 고생 많으세요. 형부라고 말하며 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여자는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은 시내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는 저수지로 쓰이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워낙 깊은 산 속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 종종 여기를 찾아오곤 합니다. 가는 동안 아내와 이지영은 뒷좌석에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며 종종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원래 운전하는 길이 지루할 줄 알았는데 백미러에 비치는 다른 풍경을 보며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기만 하면 백미러 속 이지영의 하얗고 긴 다리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내는 조수석에 타지 않고 그녀의 옆에 앉았기에 저는 마음 놓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길에 반쯤 왔을 때 아내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인지 잠이 든 듯 잠잠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안에는 저와 이지영만 깨어 있었습니다. 이지영은 지루한 듯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백미러를 통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몰래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지영도 백미러를 보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지영도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제가 백미러로 그녀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운전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뒤쪽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와 다시 백미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지영의 다리가 갑자기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넓은 각도로 말이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지영이 눈을 감고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이미 잠들어서 무의식 중에 취한 자세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저는 더욱 대담하게 그녀를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짧은 반바지 사이로 검은 레이스 속옷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그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지영은 가끔 몸을 비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도로에 차가 많이 없어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풍경을 계속해서 몰래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영의 긴 다리와 그 위로 드러난 피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하얀 다리는 백미러 속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고 짧은 반바지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검은 레이스 속옷은 저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지영은 눈을 감은 채 머리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몸을 비틀 때마다 그녀의 다리는 미세하게 움직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고의적인 유혹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의 적막함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와 함께 작은 움직임들이 전해져 왔고 저는 그 분위기에 홀린 듯이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영이 갑자기 다리를 더 크게 벌렸고 그 각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녀가 잠든 상태라 무의식적으로 취한 자세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은 저를 한층 더 자극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한적했고 그 덕분에 저는 더 대담하게 그녀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영이 몸을 비틀 때마다 짧은 반바지와 그 아래 보이는 레이스의 작은 부분은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전율이 감돌았고 저는 운전하면서도 백미러 속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감각들이 뒤섞이면서 저는 마치 금기를 어기고 있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아 큰 사고 없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가려는 한적한 곳은 자동차로 갈 수 없어서 산 아래에 차를 주차하고 텐트와 짐을 메고 도보로 저수지 근처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막 멈추자마자 이지영이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저에게 도착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내도 깨어나면서 지영아, 미안해. 오늘 일찍 일어나서 깜빡 잠이 들었네. 너는 좀 잤어? 라고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지영은 저를 슬쩍 힐끗 보더니 아내에게 아니, 나도 자려고 했는데 잠들지는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지영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백미러로 그녀를 몰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지영은 전혀 화가 나지 않은 듯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감상하도록 놔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일부러 그런 걸까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며 더 이상 이지영을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산속에 있는 작은 길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내와 이지영은 제 앞에서 걸었고 저는 또다시 앞에 펼쳐진 풍경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고개만 들면 이지영의 완벽한 뒷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런 몰래 훔쳐보는 느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유혹 같았습니다. 결국 시선을 최대한 돌리며 걷다가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물 좀 줄래요? 목이 너무 말라요.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내어 둘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이지영은 원래 대범한 성격이라 물을 받자마자 고개를 뒤로 젖히며 반병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다 보니 흘러내린 물이 그녀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몇 번이나 더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이지영도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물이 흘러서 그래요? 이지영이 약간의 미소를 띠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여서요.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급히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 다시 출발할 때는 어색함을 피하려고 제가 먼저 앞장섰습니다. 더 이상 그들 뒤에서 걸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모든 피로가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 작은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그 거대한 나무들 사이 한가운데에는 작은 풀과 꽃들만 있었으며 면적이 딱 텐트 두세 장 펼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마니아만 아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큰 호수가 있었지만 호수에 가려면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지금은 호수를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호수 주변에 수많은 반딧불이 나타나고 달빛이 비추며 마치 천상의 경치 같은 장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캠프를 차리고 저녁이 되면 호수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텐트 설치는 당신에게 맡길게. 지영아,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아내가 이지영에게 물었습니다. 바비큐 어때? 맥주도 준비했으니까 신나게 먹자고. 이지영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은 만나게 먹으면서 재밌게 놀자. 아내도 동의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아내와 이지영은 저녁에 먹을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맥주와 함께 맛있는 바비큐를 즐기면 어떤 고민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쯤 해가 저물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영이 지금 호수에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모두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숲을 지나자 정말 전설처럼 그곳은 마치 인간의 낙원 같았습니다. 달빛이 대지에 가득 차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스쳐가며 온통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예쁘다. 우리 여기 자주 오자.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작은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이야. 이런 아름다움은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연인들이 데이트하기에 딱 좋은 곳이네. 저도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지영도 우리와 함께 걸으며
이런 곳이 진짜 존재하다니 정말 꿈만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수 옆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감상하다 캠핑 장소로 돌아가 바비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다들 배가 고팠습니다. 맛있는 바비큐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셋이서 풀밭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지영은 아이스백에서 맥주를 꺼내어 한 병씩 건넸습니다. 이 환경에서 바비큐와 시원한 맥주라니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자, 먼저 한잔합시다. 우리는 세 명이 맥주캔을 부딪히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이라 맥주는 많아야 3캔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같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지영이 제게 맥주캔을 들고 자꾸 마시자고 했습니다.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아내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저에게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3병의 맥주가 들어간 후 그들의 대화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 걸 알고 있어서 제 모습을 보고는 제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마시지 말고 좀 쉬어. 텐트 안에서 잠깐 자는 건 어때? 이지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부 겨우 몇 캔 마셨는데 벌써 취하신 건가요? 저는 제가 술이 제일 약한 줄 알았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지친 사람이 저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부축을 받아 텐트로 들어가 누웠고 곧 세상과 단절된 듯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잠결에 온몸이 더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옷을 벗어 던진 후에야 조금 시원해졌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술 기운이 조금 사라지고 다시 깨어났을 때 이번에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아왔던 무언가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지만 어디에도 그 화를 풀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여러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 야외 환경에서 아내의 친구가 바로 옆 텐트에 있고 그녀가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오랜만에 느끼는 스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자기 제 감정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저는 아내를 뒤에서 껴안고 부드럽지 않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몸의 중요 부위가 갑자기 커진 것 같은 생각이 스쳤지만 술기운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던가요? 이전에는 제가 항상 먼저 다가갔었는데 말이죠. 혹시 이 환경 때문일까?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곧바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반바지의 단추에 손을 댔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청반바지였어요. 저는 분명히 아내가 오늘 아침에 넉넉한 운동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는 저를 더 이상 생각할 틈 없게 만들었고 술기운이 아직 남은 저는 완전히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래로 내려가 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흥분된 상태로 1시간가량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고 결국 피곤함에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깨어났을 때 텐트 안에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어젯밤의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내의 친구와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텐트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우리 수영하러 가자. 제가 텐트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젯밤의 일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여기에 자연 경관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연한 하늘색 끈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로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있는 이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화려한 몸매는 마치 수영복의 끈이 터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어젯밤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아내는 미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지영이 텐트에서 같이 잤어. 미안해, 여보. 혼자 있게 해서.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느꼈던 일들은 정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꿈이었을까요? 아내의 대답은 제 마음에 약간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지영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저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녀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우리 셋밖에 없었으니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호수에 도착했고 두 아름다운 모습이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도 모두 배웠기에 그들에게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수에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저는 호숫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고 여보, 왜 가만히 앉아 있어? 어서 내려와서 같이 놀자. 여기 물이 정말 시원해.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도 물에 들어가서 한 바퀴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호수는 정말로 시원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했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급히 돌아보았고 그녀가 물속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지영과 저는 빠르게 반응하여 그녀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아내가 저의 목을 잡은 후에야 겨우 자세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내는 여보, 다리에 쥐가 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영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녀를 급히 호숫가로 데려가서 위로 올라오도록 도와주고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지영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내는 여보, 지영아, 둘이서 수영해. 나는 더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다시 쥐 날까봐 무서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이지영이 뭐야, 나는 더 놀고 싶은데?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혼자 놀면 무섭고 재미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저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둘이 먼저 두 바퀴만 더 돌아. 나는 다리가 괜찮아지면 다시 들어갈게. 그 후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여보, 지영이의 수영 실력 정말 대단해. 한번 겨뤄볼래?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지영이 좋아, 형부 우리 한번 겨뤄봐요. 라며 응수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수영 대결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호숫가에 도착했는데 아직 말을 건네기도 전에 이지영이 갑자기 미끄러운 이끼 위에 발을 헛디디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너무 들어간 탓에 그녀가 몸을 돌리며 다시 미끄러졌고 그 결과 우리는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조차도 깜짝 놀랐는데 이지영은 놀라서 제 목을 꽉 껴안았고 그녀의 온몸이 제 몸에 매달렸습니다. 부드러운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기자 순간적으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었고 서로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에 젖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약간 살집 있는 몸매는 정말 매끈하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었나요? 제가 물었지만 이지영은 대답하지 않고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호숫가의 풀밭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유혹을 견딜 수 없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고 저의 키스를 받아주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그녀의 수영복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늦게 돌아가면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순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츰 냉정을 되찾으며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지영은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나 제게 등을 돌리고 수영복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번 바라본 후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녀를 따라갔고 아내가 있는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때? 지영이 수영 실력 정말 대단하지? 당신도 지영이를 이기지 못했잖아. 저는 여전히 얼굴이 붉어진 이지영을 힐끗 바라본 후 아내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지영씨의 수영 실력 정말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나서 저는 풀밭에 누워 쉬었고 그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죄책감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캠프로 돌아온 후 저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지영과 아내는 수영복을 입은 채로 계속해서 제 주변을 돌아다녔고 저는 무심코 이지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가끔 저를 바라보다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오늘이 캠핑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이지영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내가 제 귀에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는 혼자 자게 하지 않을게. 아내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그 의미를 저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제 안에서 죄책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오히려 저를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술을 마실 때 저는 아내와의 뜨거운 시간을 위해 일부러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텐트로 돌아간 후 저는 아내와 빨리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지영이 아직 깨어있을지 모른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억눌려 있던 제 감정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무시할 정도로 격해져 있었고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응했습니다. 아내도 그날 밤은 정말 적극적이었고 저에게 안 하던 행동도 해주며 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이 제 외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내의 친구에 대한 죄책감과 그녀가 바로 옆 텐트에 있다는 자극이 저를 더욱 자극했던 것입니다. 아내도 결국 참지 못하고 저에게 예전과는 다르다고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텐트에서 나서자 이지영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어젯밤 잠을 잘 못 잤어? 이지영은 우리를 보며 째려보듯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 저와 아내는 동시에 얼굴이 붉어졌고 아내는 제 허리를 꼬집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분명 어젯밤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캠핑 장비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번 캠핑이 마치 꿈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같은 단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일이 바빠 자주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떠올랐고 다음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핑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아내도 어딘가에서 본 행동들을 저에게 적극적으로 하며 완전히 다르게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내의 친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 제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둔 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출근하던 중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없어서 침실에 있겠거니 하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귀를 문에 가까이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지영아, 내 남편 요즘 정말 좋아졌어. 내가 알려준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 1년 넘게 느껴보지 못한 걸 이번에 다시 느꼈어.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아내는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지영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됐어. 이 일은 그냥 지나가자. 만약 언니 남편이 이게 우리가 짜놓은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언니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런데 언니 남편이 나를 찾아오지 않은 게 좀 의외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한 번으로는 부족해? 너 남편하고 이혼하고 많이 외로웠구나. 나 남편한테 너 이혼한 거 아직 얘기 안 했거든. 그리고 꿈깨. 우리 남편 노리지 마. 더는 말 안 할게. 이만 끊을게.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짠 계획이라니.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이지영과 관계를 맺은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당장 묻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서류를 챙긴 뒤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캠핑 때 있었던 일과 방금 아내와 이지영의 대화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차 안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이지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보지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라 몇 동 몇 호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이지영이 문을 열었고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타이트한 요가복을 입고 있었고 땀이 살짝 맺혀 있었던 걸로 보아 방금 운동을 마친 듯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녀의 유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형부,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저를 속이고 무슨 계획을 꾸민 거예요? 말해줘요. 그녀의 얼굴을 주시하며 말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오늘 지영 씨와 저의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모두 들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지영은 벽에 몰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른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묻는 거죠?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당신과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저야말로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손을 들어 그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지영은 겁에 질려 눈을 꼭 감았지만 제 손은 공중에 멈춘 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망설였고 그녀는 눈을 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정말 저를 때리려고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팔을 붙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그녀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형부 도대체 뭘 하려고요? 나요. 그녀는 계속 저항했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제 손에 닿았고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그녀의 얼굴을 보자 결국 저는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벗어나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씨 미안해요. 오늘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다음에 다시 와서 제대로 사과할게요. 저는 미안한 마음을 전한 후 그녀의 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죠? 제가 다 말해줄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날 아내가 그녀에게 연락을 했고 이지영은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고 결국 아내는 우리 부부의 문제를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녀에게 지난 1년 동안 저희 부부의 부부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했고 이지영은 단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유튜브에서 본 사연 영상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 영상 내용을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영상 내용은 서로의 감정이 파탄 직전에 있는 두 쌍의 부부가 한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도는 두 부부를 이혼으로 몰아넣는 대신 서로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는 온화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이번 일만큼은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 캠핑에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지영은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이 외도하게 만드는 것도 감수했지만 당신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방식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제 당신의 진실을 알았으니 언니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여기 온 일은 비밀로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상처받을 거예요. 그녀의 집을 나선 후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 저녁 준비 다 해놨어. 당신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곧 도착해.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행복한 얼굴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이 집에 오니 너무 좋다. 저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식탁으로 가서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집안을 정리하고 씻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다면 신이 이런 여자를 저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아내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천사와도 같은 존재이며 제가 가진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하루하루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누가 이런 아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저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그녀는 한결같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녀는 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함께 있을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깊은 성격에 매번 감동하게 됩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고 그 순간들이 쌓여 우리 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됩니다. 신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아내임을 저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